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워렌 버핏도 지금 탐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지. 자, 저평가 우량주가 무엇일지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보면은 이제 뭐라 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극에 달했던 이 시점에서 최근에 뭐 좋은 이야기라면 좋은 이야기이겠죠. 이 공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2년 만에 뭐 했습니까?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뭐 했을까? 며칠 전에는 이제 반발 매수라고 했죠. 반발 매수. 반발 매수가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이만큼이 급락할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가 매수죠.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엔 어제장은 또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 공포 완화에 따른 2년 만에 최대 상승을 보였다.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증시의 상방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증시의 상방이 곧 7월 정도쯤부터는 상방, 무조건적인 상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행복,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행복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이라고 하면 증시의 상방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뭐야 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든 뭐 이가 3%가 아니라 10%가 날아가던 말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봤더니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이 다 털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면은 어제장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고 하면은 24일에 반대 매매가 뭐다? 316억으로서 7거래일 만에 연중 최대가 나왔다는 거. 연중 최대. 그러니까 이번 연도 중에서 최대치의 이 뭐예요? 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제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손질 쳤다는 거죠. 사실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요.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은 이제 증시가 개파락으로 이어져요. 개파락.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가 개파락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시가의 갭이 좀 뜬 상태였습니다. 갭이 좀 뜬 상태에서 뭡니까? 코스닥 기준 4% 정도였나요? 4% 정도. 이제 코스피 기준 한 2% 정도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뜻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이제 시장가로 밀릴 때 이 물량 나온다 해서 그거를 더 밑으로 이제 증시를 더 밑으로 밀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주워 먹으면서 증시를 받치고 올리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코스피 2400, 2520에서 뭐 반대 매매로 급락하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증권사에서 많은 이제 애널들이 많은 리포트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로 급락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이게 지금 이야기로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개미가 던진 매물 누가 샀다? 외국인이 3,800억 이거 물론 뭐 더 담았죠. 어제 같은 경우가 그 코스피 코스닥 치면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매수 자금을 합치면 꽤 더 큰 자금이 들어왔어요. 보면은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7,700억,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800억. 그럼 이제 코스피까지 합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어가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보면 되고 이 매수세를 뭐 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이 반대 매매가 어제 뭐 했어요? 어제장에 엄청난 역대 최대 연중 최대 반대 매매가 나와줬고 그걸 실제로 누가 다 받아먹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앞으로는 증시의 상방을 기대를 좀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럼 이 상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까? 지금 증시 상방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 속보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속보로 뭐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한다? 빌 게이츠와 통화했다. 그래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응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이 증시를 견인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알다시피 첫 번째가 뭡니까? 반도체겠죠. 반도체 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번째가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증시가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이 중에서도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게 또 몇 개가 더 있겠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게 알다시피 뭡니까?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사실상에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의 총 1위의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를 견인했던 게 코스닥을 견인했던 게 제약바이오긴 하지만 증시의 이 대파동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갈 때 증시의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거 그 키움증권이 안 돼서 차트를 준비 못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2018년도 이 당시에 뭐가 불었어요? 제약바이오 열풍이라고 하면서 증시의 대상승 랠리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증시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자, 보건위기에 뭐 하겠다? 대응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이슈가 따라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빌 게이츠와 통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제약바이오 빌 게이츠가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잡기 위해서 뭐 투자하고 있죠.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여기에 뭐 제약바이오 주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이 협력 논의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통화다라 좀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과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 봤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보건 체계를 재정비하고 미래 보건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또 강조한 게 뭐냐? 디지털 바이오 연구 개발 육성에 있어서도 게이츠 재단과 협력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바이오 연구 개발 이게 다시 한번 뭐가 될 수 있다. 이슈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디지털 바이오 연구 개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볼 게 아닌 게 이번에 나온 이슈가 아니야. 실제로 과거부터 4월 달부터 4월도 아니고 1월인가 2월 달부터도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느냐?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서 디지털 바이오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바이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디지털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잘하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AI 치료, AI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과 엮이는 바이오는 모두 다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디지털 바이오라는 단어가 검색해보면 좀 생소하다 해야 되나?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죠? 이게 당장의 어학사전에 디지털 바이오는 뭐다? 라고 뜨지는 않습니다. 뜨지는 않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바이오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 대충 보면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느낌은 이해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디지털 바이오의 그 핵심,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과연 디지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이슈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 디지털 바이오의 중요한 건 이거죠. 뭡니까? 우선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 바이오 기반 제조 산업 혁신, 바이오 융합 신산업 출처였고, 여기서 디지털 치료자가 됐던 디지털 의약품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이 앞에 있는 뭡니까?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에서 뭐한다? 바이오 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구개발, 자, 보면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죠? 그럼 바이오 기업이 됐던, 대학이 됐던, 연구기관이 됐던, 병원이 됐던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임상효능 데이터 다 모이겠죠? 디지털 바이오란 게 이런 거겠죠? 독성시험 데이터, 바이오마커 데이터, 질병 데이터에서 수집, 관리, 분석 쭉쭉쭉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이거를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거를 하나 한 곳에 모으겠죠. 그래서 수집이 되고 관리가 되고 분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바이오 산업 혁신하고 뭐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R&D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연구 효율과 생산성을 뭐한다. 제고하는 바이오 R&D 혁신도 추진한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뭐 하겠다.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여기 나오죠.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먼저 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암이 되었던 치매 발달 장애 등 바이오 난제 해결 분야에서 데이터 뭐 한다. 데이터 기반 연구를 확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뭐가 된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제약들도 없대요. 자, CJ 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뭐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추진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뭐 하겠다? 의약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서 뭐가 되냐고 하면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바이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냥 내가 무작정 밀어붙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약사별도 보면 알겠지만 한미약품, 일동제약, 보령제약, MSD, GSK, 산오피 등등등 해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도 제약사별 의사 전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도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의료정보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디톡스를 오픈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K바이오의 미래 먹거리, K바이오의 먹거리는 어디서 나온다? 미래 먹거리 어디서 찾는다? 플랫폼을 앞세워서 뭐 하겠다? 찾겠다라는 겁니다. 찾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디지털 바이오 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디지털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도 뭐라 했어요? 버핏이 탐내는 게 뭐다? 플랫폼 관련주, 디지털 융합합 헬스케어 관련주, 결국에 디지털 플랫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된다? 글로벌 증시를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를 이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 디지털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결국 디지털 바이오의 수혜는 뭐다? 디지털 플랫폼, 이 뒤에 디지털 치료제 됐든 뭐가 됐든 나오겠죠. 근데 제 1차적으로 우선시 먼저 하는 게 뭐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실제로 그래서 보면 이 타이밍에 또 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6월 24일이죠. 어제 나온 뉴스 보면 뭐예요? 대통령 직속 뭐 받는다? 디지털 플랫폼 위 28일에 신설한다. 이 디지털 플랫폼 위를 왜 신설하겠어요? 28일에. 딱 이 타이밍이 너무 딱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처방전을 병원과 약국이 공유해 종이 처방전을 없애거나 세대 전입과 관련된 서류를 한 사이트에서 한 번에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제약바이오의 한 구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종목을 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플랜티어라는 종목이 플랜티어. 그 과거에도 윤석열 인수위가 디지털 플랫폼 뭔데 태스크포스 TF 구성한다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인 플랜티어가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플랜티어 관련해 과거에도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뭐 이 키움 차트가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차트로 보면은 주봉상 완전 그냥 상장 이후에 계속 그냥 바닥 그냥 내리 하방 잡고 있죠. 하방 잡고 있고, 최근에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세 꽤 이렇게 최근에 이제 6월달 넘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또 이제 그 최근 어제 그제 아니죠 금요일 목요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훅 들어온 거 보니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플래티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에 원한다. 이 플래티어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디지털 플랫폼 관련 수혜주,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혜를 예상해 보는 게 뭐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플래티어고,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어제장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어제장에 실리콘2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였는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했어요? 늘
빠른 매매를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플 진이강택을 검색을 하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을 제가 늘 올려드려요. 올려드리기 때문에 눌러보시면은 분명히 6월 23일에 올려드렸어요. 6월 23일에 올려드렸고 실리콘2 지금 왜 매수해야 되는지 차트도 따닥딱 했죠. 그리고 당일날 뭐가 됐어요? 금요일에 이제 아래로 밀다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 주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한다, 빠른 시차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라? 빠른 시차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리콘2가 아니라 그 어플 진이강태공을 다운 받으시면은 되겠다. 제가 매일 관심 정보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제가 링크까지 걸어 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